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 빌딩 셀러리입니다. 오늘 또 역시 노인호 팀장님과 저번에 얘기를 아직 덜 끝냈잖아요. 어떤 걸 준비해 오신 건가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계약 때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 중에서도 갑자기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 이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매도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계약에 특약사항이 나와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에 계약했던 건인데, 거기서 이제 명도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한마디로 매도자분이 명도를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걸 특약사항에 다 적어놨는데 잔금날 명도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작년에 계약했던 물건이고요. 매도인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A와 B, 20%와 80% 지분 갖고 있는 분이 계셨고요. 이 계약서상에 매도인 명도 책임을 특약사항에 넣었던 그런 계약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잔금 때까지, 잔금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됐었는데 3개월까지 명도를 좀 못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보통 계약 전에 이제 임차인들 다 만나보고 나가겠다 다 얘기가 끝낸 상태에서 보통 네. 특약을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왜 명도가 안 되는 건가요? 계약 시점까지만 해도 이 매도인은 명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어요.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임차인들끼리의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명도비 쪽에서 이제 이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명도비를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부르면서 명도 협의가 결렬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명도 합의서 같은 거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사실 계약 전에는 작성을 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렇죠. 계약 이후에 작성했었는데 임차인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작성이 된 케이스가 있었고, 작성을 못하면서 계속 지연된 케이스가 있었고, 그 작성이 안 된 케이스 분들이 결국 잔금 때까지 명도가 안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잔금 가까워 오면서 금액을 높였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전달받아서 들은 내용이지만 최초에는 뭐 1억 정도의 명도비가 어느 정도 임차인들끼리 이게 각각 해서 좀 정리가 됐었다면, 그 이후에는 뭐 2억, 3억 저축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래 적혀 있는 대로 이제 7억 정도 원래 비용보다 더 발생하게 된. 그러면 얼마에 계약한지 모르겠지만 계약금보다 명도비가 더 많이 들면 차라리 파기하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00억대다 보니까 사실은 명도비가 발생이 되더라도 네. 꼼짝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도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이제 일부는 작성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지연되게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저희가 좀 다뤄보면, 일단은 매도인은 명도의 의무를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잔금 때까지 명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해주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잔금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가 이제 포인트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계약의 진행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잔금은 그대로 진행하되, 잔금을 지급하는 금액 중에 일부분을 담보로 잡고 명도를 다 완료하게 되면 주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잔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은 그대로 이행이 됐습니다. 등기 이전은 됐고 한 달 뒤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됐던. 명도 비용 정도가 이제 남아 있었겠네요. 명도로 대략 한 5억 정도 남아있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5억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지급하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좀 발생됐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매수인의 오입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분 단위로 되어 있으면 각 지분 단위로 저희가 입금하라고 꼭 안내를 좀 드리는 그렇죠. 편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매도인분들께서 지분 단위로 입금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한쪽에 몰아서 입금해달라. 계약 때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계약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이 명시해놨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네. 차후에 이제 잔금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좀 다르게 변경이 됐고, 이거에서 매수인의 오입금이 생기면서 원래 예상했던 계좌보다 다른 계좌로 들어가게 됐고요.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됐던 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매도인의 잠적, 그 5억 부분 있잖아요. 예. 받으신 분께서 잠적을 하시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80% 갖고 계신 분이 잠적하신 건가요? 아니면 20% 갖고 계신 분이 잠적한 건가요? 20%를 갖고 계시면 잠적하셨습니다. 그분이 5억을 받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적하시고 나서 진행이 안 됐던 거의 2달 가까이를. 근데 조인호 팀장이 지분별로 나눠야 되는 걸 의사를 표현했을 텐데 네. 왜 5억이 그 20% 갖고 계신 분한테 입금이 된 건가요? 매도인 분들께서도 꼭 이거를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인 게, 실제 계약 자리 때는 두 분이 다 나오지 않으셨어요. 20% 지분 갖고 계신 분만 나오셨어요. 전화통화로 저희가 의사는 확인을 하긴 했지만, 전화통화로 이분한테 입금하겠습니다라는 식의 특약사항을 넣을 때 그 다른 분이 안 계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다 넣는 어떤 형태가 되는 게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통화상으로 뭐 신분 확인을 다 하고 나서 계약금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잔금이라든지 이분한테 다 유의미한 거 맞는지를 체크를 다 한 상태에서 특약사항이 작성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리에 안 계신 분께서 당장 통장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먼저 입금해달라, 그래서 전액이 다 그쪽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서는 안내는 드리지만 그렇게 협의됐으니까 입금은 해드렸었고요. 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목돈을 받으신 분께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아, 예.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제 잠적이라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포인트는 이제 매수인이 오입금 됐고, 그 오입금 받은 금액을 또 이제 매도인께서 가지고 잠적하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고 심지어 매수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아마 그 20% 갖고 계신 분이 인감증명 첨부와 위임장까지 다 갖고 있는 상태고 네. 그거를 우리가 다 확인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잠적할 줄 몰랐겠죠. 그렇죠. 네. 이거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전에 뭘 했으면 우리가 좀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베스트인 케이스는 지분 단위로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분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2대 8이다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본인이 가져가는 금액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케이스였잖아요. 당연히 이해할 겁니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합의를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 속이라는 게 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때부터 저희뿐만 아니라 매수인들도 지분 단위로 입금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니까 그렇죠. 네. 그 지분 단위로 입금을 하는 것을 먼저 예상해 두시는 게 일단 이런 일을 방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분 단위 옮긴 다음에 그 뭐 80% 갖고 계신 분이 이체를 해주든지 하게 되면은 뭐 깔끔한 상황인데 그게 안 된 게 가장 아쉽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건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고요. 어쨌든 잠적한 이신 이후에 저희가 수차례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 매도인께서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는 아마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변호사도 알아보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형사 쪽에다가 문의를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사기 계약서상 명도 의무가 적혀 있었고 매도인도 합의를 한 부분인데 본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 의견을 받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횡령이라고 받게 됐는데 이 횡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계좌로 그러니까 제가 오입금 설명 부를 때 그 5억이랑 잔금 같은 경우는 80% 지분 분께 넣어드려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분이 오입금 받은 거였거든요. 오입금 받았으면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이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입금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저도 이번에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이내에 소액대 보이스피싱 이렇게 한 경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고액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더 큰 금액이면 더 빨리 제한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도 좀 수정해 주십시오. 그 수정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왜 2, 3천원만 원 계좌를 봉쇄를 하고 왜 더 고액이면 안 하는지. 이거는 금융권에서 네.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게 고액되다 보니까 안 된다. 그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를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었고요. 근데 임차인들 돈이었잖아요. 임차인들이 안 나가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임차인들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매수인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고 이 기간을 매수인은 줄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반환 청구는 들어가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소송을 가든 뭐 하든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가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형사 변호사 통해서 이게 횡령도 가능하고 사기도 가능하고 또 이제 4억 이상의 어떤 경제 사범이기 때문에 특가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내용 증명을 보냈던 케이스였고요. 보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그 뒤에서야 이제 확인해 보시고 나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때서야 아마 인지하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한 달, 2달 정도 돼서 잘 해결이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중간에서 진땀을 많이 흘렸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진땀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명도 때문에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5억을 이제 잔금 치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1억이나 2억만 가지고 명도가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명도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컸습니다. 담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잔금 이후에 입금됐던 금액도 컸었고 그게 아무래도 문제가 더 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이건 일어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명도 합의서 작성 시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건 꼭 집어넣어야지 이런 일을 추후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 명도 할 때 임차인들한테 보증금까지 돌려주는 게 마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항상 계약을 할 때 이 명도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조항까지는 들어가지만 다만 요 시기를 특정하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한테 언제 어떻게 지급하겠다라는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만 뭐 명도해준다 이렇게 적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 케이스를 봤을 때는 저도 이제 변호사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된 거지만 계약서에 조금 더 이 임차인들한테 언제까지 얼마의 보증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게 되면 사기죄나 어떤 횡령죄 같은 것들을 이제 입증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매도자가 좀 더 빠져나가기 힘들다. 네, 더 강력한 책임을 부여한다. 그러면 또 이제 오입금 시에는 이번 케이스 때문에 오입금을 조금 자세히 알아봤는데 오입금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오입금 되게 되면 결국 오입금 한쪽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해서 정당하게 뭐 소송을 가가지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오입금 한 사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뭐 횡령을 걸든 뭐 하든 그건 차후의 문제인 거고 시간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계좌번호나 입금 부분, 그러니까 설명드렸던 지분 단위로 입금하는 거 이거를 꼭 잘 체크하셔가지고 오입금 안 되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 케이스가 조금 오입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였기도 했던 게 잔금은 사실 회사에서 진행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잔금 때는 당연히 저희가 계좌번호 다 같이 확인하면서 입금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향후에 지급됐던 5억 명도. 네, 명도에 대한 담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지급하는 거는 매수인께서 사무실에서 지급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계약서 확인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때는 5억을 주면 내가 임차인 다 줄 테니 나한테 네. 다 입금해라. 80% 갖고 계신 분도 네. 다 오케이 했다라고 네. 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잠적을 하신 거고. 결국은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네. 잔금을
치르실 때 완전히 다 깔끔하게 끝내놓으면 사실은 오입금의 문제는 크게 없을 수 있다. 이거 그 전에 했던 거 같은 경우는 살면서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네요. 명도라고 하는 게 매도자 같은 경우 내가 팔아갖고 명도를 해준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안 됐을 시에 이거의 대처 방향 그리고 매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안전 고리를 걸고 할 수 있는지 조현우 팀장님께서 변호사 자문 많이 구하셨을 것 같고 제가 변호사님 술 한번 사드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식도 많이 늘어나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구독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많이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조현우 팀장 실제 사례 이게 올해까지도 영향이 미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뒤처리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조인혜 팀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런 사례를 많이 겪다 보니까 네. 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